안녕하세요. 범바람 목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치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랠리가 지금 20주 연속으로 지금 오름세로 가고 있는데, 와, 이렇게 되다가는 정말 뚜껑 열리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마포, 용산, 성동구 기록경신을 속출하고 있다. 집값을 기록경신 하지 말아야지. 아니, 금메달 목에 딱 건다고 해서 이 집값 자체가 수요자들한테 만족감을 주는 것도, 집값이 금메달 걸면요, 이거 완전히 지금 수요자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손절 양상이 일어날 정도로 거침없이 오르는 집값에 대해서는 그냥 뜨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내달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게 지금 딱 맞물려 있어. 그만큼 집값이 상당 부분 오를 수 있겠다라는 어떤 이 집주인들의 기대감과 맞물려서 또 공포심리가 한쪽에서는 작용하고 있죠. 7월 1일부터 1.5% 가상금리가 딱 적용이 되면서 금리 부분에서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미리 땡겨오자, 미리 땡기자, 대출 미리미리 받아서 손해볼 거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심리가 융합이 되면서 계속적인 집값을 자극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2018년 9월 이후에 최고치를 찍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만큼 기록 경신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부동산 시장 자체의 가격 흐름이 상당히 좀 비상한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이 부동산 이 문제, 상당히 이 전 정부에서 이 공급 부분에 굉장히 어떤 실패를 했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대출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면서 가계빚 위에 세워진, 어찌 보면 거품이 많이 섞인 집값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현실적인 수요가 어느 정도 손에 닿을 정도의 가격 하한선으로 내려올 것인지의 여부는 얼마나 공급책을 더욱더 드라이브, 속도를 확실하게 높이느냐에 따라서 RPM이잖아, RPM. 그죠? 우웅 하고 올라가는 그런 어떤 속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어제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보더라도 서울이 0.3, 계속 껑충껑충 뛰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단기적 어떤 흐름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비강남권 자극해, 또 수도권 자극해, 점점점 한입이 두입되고 두입이 세입되는 이 다이어트 실패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집값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이 절실함이 녹아있는 부분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몸집을 키워나가면 굉장한 어떤 이 집값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 부동산 자체의 어떤 가치 체계가 굉장히 거품이 섞여 있잖아. 그죠? 가격이 왜곡돼 있잖아. 시장 자체가 실수요자가 접근하기엔 정말 어려운 장벽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 한 번에 허물자 이거죠. 이걸 위해서는 가격 자체가 조금 단가가 내려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자극받아서 거꾸로 올라가고 있다면 더욱더 이 자산 가치 이 체계 시스템의 붕괴가 빨리 올 수도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은 약간 보합세를 가지고, 이게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죠. 매매 가격은 이렇게 껑충껑충 뛰는데 전세 가격은 보합이다. 이게 뭘 말하느냐? 결국에 가서는 특정 지역, 특수거래, 그리고 강남 상구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말려 올라가는 그런 어떤 느낌적 느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전세가가 보통 백업을 해주는 어떤 이 전형적인 어떤 이 그림이 나오지 않고, 매매가는 주머니 속의 송곳이야. 계속해서 돌아다니는데 콕콕콕콕 찌르죠. 아프게 찌르죠. 정말 실수요자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거 오르는 거 아닌가라는 공포감을 줄 정도로 계속해서 집값을 자극할 정도로 찌르고 있는데, 전세가는 그냥 무덤덤해.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단기적이고 특정 어떤 거래가 양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지역 이 한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서울과 세종에 딱 제한돼 있어.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이 둔화되는 조짐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지방에 비해서는 계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쭉쭉 올라가는, 정말 방앗간에서 가래떡 빼듯이 서울 집값이 이렇게 쭉쭉 빠져나오는데, 이게 확실하게 7월 1일부로 이 분기점을 어떤 식으로 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진정세를 보이느냐, 아니면 더욱더 그걸 밟고 올라가느냐. 1.5% 가상금리 필요 없어. 우리는 주담대 민족이야. 말머리 열심히 고점의 집값을 향해서 달리는 그런 섀도우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이거 뭐 규제 카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지금 규제 카드 만지작 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인데 만약에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상승세가 그래도 조금 떨어지는 어떤 추세로 간다면 굳이 뭐 규제 꺼내들 필요 없고요. 공급 쪽으로 확실한 드라이브를 몰고 가서 공급 폭탄에 뭐 당할 집값 없습니다. 무조건 양질의 공급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집값은 주춤하게 돼 있으니까. 전세가도 마찬가지죠. 전세 가격 지수 역시도 서울이 오름세, 세종도 오름세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디테일한 모습들을 보시면 서울이 0.26에서 0.36 확실히 껑충이다. 인천은 0.0에서 0 조금 보합세죠. 그죠? 이게 상승세가 전역으로 확대되는 느낌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경기는 0.02에서 0. 그러니까 오르는 폭이 서울의 이 중심지 강남 3구와 마용성 이 특정 지역에 한해서 지금 견인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인천과 경기는 그래도 좀 무덤덤한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강남 3구, 뭐 성동구, 마포구, 용산구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명암이 확실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은 어느 정도 올라가는 추세, 지방은 완전히 반대로 내려가는 추세로 지금 자리를 딱 잡고 있습니다. 세종만 그냥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죠. 지금 어떤 기대감 자체가 새정부 들어서면서 이 국회 이전을 위한 어떤 이 새로운 디테일한 계획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깔려 있기 때문에 세종은 좀 특별해. 그래서 이런 기대감 자체가 무산이 돼버리면 집값도 증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리스크가 어느 때보다도 세종은 크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매매가격 변동률 표를 보더라도 서울이 확실하게 좀 변화의 조짐이 크고 세종 역시도 올라가는 추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거의 뭐 보합 내지는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 가격 변동률 역시도 마찬가지다. 서울 0.07. 경기, 인천, 부산 역시도 뭐 그닥 그렇게 전세가가 엄청나게 뭐 오른다라는 백업해주는 양상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종 역시도 뭐 0.11 정도로 전세 가격은 공통적으로 그냥 무덤덤한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매매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말 달리는 형국에서 뒤에서 채찍질하는 역할이 전세가거든. 그러니까 전세가가 계속해서 올라주면 더욱더 그냥 뭐 엄청난 채찍질을 가해서 매매가가 그냥 뭐 완전히 이 레이싱을 벌이는 경주마 같이 뜰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채찍을 가하는 전세가가 무난해요. 그렇게 전세 수요가 많은 반면에 전세 물량이 조금 적어서 그렇지. 물론 뭐 이게 전세가를 자극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계약 갱신권이 지금 발동이 되면서 2년 살던 사람이 4년 눌러앉는 바람에 지금 전세 물량이 좀 딸리고 신축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공급 부분이 굉장히 좀 현저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특히 서울에서는 전세 물량이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역시 구축 부분에서의 어떤 이 전세 물량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너무 극단적인 해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하 추세 지금 시중은행에서 가상금리 조금씩 내리면서 주담대 금리 내린다고 하고 있지만 결국 은행채 금리가 올라 국채금리가 오르는 관계로 은행채 금리도 올라가고 있어서 역시 변동금리가 뭐 이 코픽스 금리 내려가는 바람에 더 내려갈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뭐 시중은행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출 창구에서만 뭐 금리 내린다고 광고판 딱 붙여놓지 실질적으로 맞다이를 까보면 야 이거 우대금리 자체가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리 자체가 내려갔다는 체감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이 금리 부분에서. 그리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 이거는 꼭 실행이 될 겁니다. 이거 딜레이 되는 일이 없어요. 지금 집값 자체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들썩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찌 보면 장기간 걸쳐서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기아 딱딱 바꿔가면서 넣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기아가 3단계로 딱 올라가는데 이거 뭐 정부가 막을 이유도 없고요. 일단 확실하게 시행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떤 지형대로 가지고 변화가 되느냐 지켜보면서 아마 이후에 규제 카드 나올까 말까 혹은 공급 부분을 더욱더 강조할까 말까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강남구가 0.75, 송파구 0.70, 서초구 0.65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남 3구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강동구 역시도 뭐 강남에 뭐 강남 바라기잖아. 어떻게 해서든 강남에 편입되기를 위해서 오매불망 그냥 정환수 딱 떠놓고 막 싹싹 빌듯이 강동구도 그런 어떤 0.69의 바램을 딱 가지고 강남과 함께 움직여 가고 있는데, 지방의 하락세는 역시 전체적인 불장으로 번지기에는 너무 한정적 오름세다. 이번 주도 0.03% 떨어졌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전체적인 어떤 오름세로 가기에는 너무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송파구 거래량은 295건으로 지난달보다 확실히 늘었습니다. 역시 거래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강남구 역시도 230건, 부쩍 늘었죠. 강남 역시도 토제 재지정되면서 굉장히 움츠러들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엄청나게 지금 막 달리고 있습니다. 서초구 역시도 133. 서초구가 이게 이 실거래가가 상당 부분 조금씩 올라가면서 거래가도 지금 잠들어 있던 걸 막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강남 3구 중심으로 해서 불장이 어느 정도 화터풀처럼 이 엄청난 열기를 가지고 확산시킬 수 있는 요소는 있겠지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전세가가 좀 불안하다. 그죠? 그리고 이게 수도권, 인천,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재확산되는 조짐은 별로 없다. 보합세로 지금 인천, 경기가 머물고 있고, 지방은 오히려 고드름 역으로 달고 있잖아. 꽁꽁 얼어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7월 1일이 최대의 집값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더 집값이 밀려 올라간다면 확실한 진압을 위한 구원 투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규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더욱더 타이트한 어떤 대출 규제를 통해서 뭔가 자금줄을 좀 잡으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일 회전율이 좋은 노원구 같은 경우는 532건으로 또 좀 많이 거래량이 늘고 있어요. 이건 결국에 가서는 불안해. 실수요자들이. 와, 이러다가 내가 지금 이 집 전혀 완전히 고점에 물린 상태에서 사는 거 아닌가. 오늘 사는 게 가장 싼 거 아닌가라는 어떤 이 굉장히 공포감에 질린 패닉바이죠. 그죠? 공포감에 젖어가지고 집을 살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노원구 쪽으로 어느 정도 손을 내밀어서 거래를 트고 있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 두려움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이다. 그리고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잘 보시라. 누가 고점을 잡느냐 저점을 잡느냐의 삿바 싸움이 될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래서 타이밍 싸움인데, 이 타이밍에서 어느 정도의 센스를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주거 비용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불타는 한강벨트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성동구 마포구지. 나머지 비강남권은 이런 어떤 궤적을 안 간다니까. 성동구가 0.76%, 기존 최대 상승률. 이렇게 성동구 마포구, 그러니까 준강남이라고 불리는 쪽이 쭉쭉 밀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역시 풍선 효과로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최대 상승률을 찍는다는 것 자체는 비강남권을 향한 어떤 이 상승세의 어떤 궤적이 더욱더 확산될 어떤 조짐, 그런 어떤 이 분위기도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딱 단절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 대체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오를 때 이런 양상이었거든요. 마포구가 0.66%, 여기도 역대 최대 상승률을 찍었다고 하는데, 성동구 실제 거래량을 보더라도 527건 늘었죠. 그리고 마포구 역시도 416건으로 늘었어. 그러니까 거래량이 느니까 당연히 최대 상승률 타이를 찍고 있는 그런 어떤 이 동조화 현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근데 이 변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가계대출이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으니까 이제 금융위에서는 분명히 대출 잡기 위해서 태클 들어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확정이 된 7월 1일 DSR 도입, 그리고 전세 대출, 정책 모기지 등의 DSR을 확대해서 적용할 가능성도 높다. 어찌 보면 이제 굉장히 집값의 어떤 불길을 잡기 위한 금융위원회 이 자구책들이 하나둘씩 그 카드가 꺼내져서 실질적으로 이제 시행이 될 가능성도 높은데, 일단 규제 지역이 돼버리면 3중 이 규제 지역 상당 부분
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 뭐 이 지역으로 아마 나뉘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가 되는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고,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가 되면 투기 과열 지역.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오르는 지역 자체가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규제 지역, 투기 과열 지역으로 포함해서 뭉뚱그리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된다면 집값은 더 이상 올라갈 어떤 뭐 조짐을 못 보이게 되죠. 그리고 자금줄까지 딱 막아버리게 되면, 금융은 뭐 LTV, DTI 규제가 시작이 되면 중도금 대출 뭐 엄청나게 강화가 되겠죠. 지금 뭐 70%인데 이게 50%로 훅 줄어들 수가 있고, 세제 같은 경우도 2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를 때려서 분양권 전매 양도세를 50% 그냥 때려버리면 이거 완전히 눈 튀어나오는 거다. 이거 움직이질 못합니다. 전매 제한도 뭐 투기과열 지역은 5년, 조정 대상 지역은 3년. 어마무시합니다. 5년이면 이거 집을 팔지 못하는 거야. 정비사업 역시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해버리면 굉장한 어떤 집값의 어떤 불장 부분들도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아무튼 지금 집값의 움직임은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린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15억 초과 아파트 뭐 거래 비중 변화가 뭐 계속적으로 지금 상향등을 켜고 있고, 과천, 용산, 뭐 경기권에서는 뭐 과천이 뭐 거의 1등 아닙니까? 자고 일어나면 뭐 1억이 오를 정도로 동작까지 집값 상승 불길이 뭐 번졌다. 그래서 뭐 흑석동 72제곱 30평대 초반이야. 근데 석 달새 4억이 뛰었대. 와, 이거 뭐 서반포라고 불리는, 그죠? 강남의 이 서쪽 부분, 서북 쪽 위에 위치해 있는 이 동작구는 뭐 거의 준강남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뭐 경기권 역시도 같이 15억 초과 아파트로 들썩들썩거리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고, 흑석 아크롤리바임 이 72제곱이 9일 3개월 만에 직전 최고가보다 4억 원 높은 25억 원의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야, 3개월 만에 4억이면 뭐 1억, 한 달에 1억 이상 올랐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여기 흑석 아크롤리바임 이렇게 엄청나게 오른 고점에 진입할 이유 없어. 왜? 무순위 집집이 3가구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좀 기대를 하시고요. 규모가 1073세대, 1000세대 넘죠. 아크로하임이라는 뭐 네임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 DLENC, 이편한 세상 계열에서 낸 그런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뭐 재판을 통해서 5가구, 6가구가 내가 집을 사겠습니다 하고 최종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3가구 정도가 포기한 것으로 지금 최종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구제곱 당시의 분양가가 5, 6억대, 72제곱이 6, 7억대였어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겠죠, 물론. 감가, 물가 상승비 또 감안해서. 그렇다면 84제곱이 이제 7억에서 8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시대 차익이 있을 수가 있죠. 20평대가 22억이야. 그러니까 5구제곱이 5억대인데 지금 실거래가는 22억이다. 뭐 거의 4배 정도 오른. 역시 아크로하임이 지금 뭐 3달 만에 4억 올랐다는 말, 정말 뭐 허튼 말이 아니라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일단 전세가가 7억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5억대 분양가를 쳐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72제곱 같은 경우는 25억입니다. 6, 7억 정도 분양가였는데 거의 4배 이상 올랐다고 볼 수가 있고, 전월세도 막 8억 정도 이상으로 지금 찍고 있으니까 굉장한 어떤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곳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흑석역 가깝고요. 뭐 서반포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한 어떤 이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 평면도야 뭐 별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59A, 72A 거의 비슷비슷한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고, 84A도 뭐 침실 특화를 보면 뭐 침실을 하나 더 뺀 그런 평면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아크로하임 상급지 말고 인천에서 나오는 A33, 37 그리고 60블럭에서 3억대 공공분양 줍줍이 나왔습니다. 여기 한번 좀 LH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인천 사신다면 그래도 저가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주지역, 청약, 저축 가입 여부, 주택 소유, 소득 자산 요건, 과거 당첨 사실 여부 불문입니다. 굉장히 프리하죠. 7월 1일부터 2일까지 접수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고향 원당 일산이죠. 이편한 세상 그리고 레미안이 오늘까지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 여기도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들여다보시고 오후에 뭐 여기에 한번 들어갈 것인지 진입할 것인지 스킵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곳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억대 분양가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고양 일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주변에 개발이 굉장히 진척도가 높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모저모 집값이 좀 어수선한 가운데 뭐 우회로를 좀 바라볼 수 있는 틈새를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있어요. 그래서 잘 지켜보시면서 하나 둘 징검다리 건너는 마음으로 가신다면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서울 집값 자체가 불장일까? 이게 단기적 상승세,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기에는 지금 뭐 수도권과 뭐 이 지방의 추이가 워낙에 반대적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7월 1일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딱 시행이 되면 집값 자체가 상당 부분 좀 안정화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7월 1일까지 그 유무를 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서두르다간 오판할 수 있습니다. 고점에 물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잘 지켜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